저는 경주에서 직장 생활하는 30대 싱글녀입니다. 저 5년 전 남편이라고 불리는 작자와 같이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모와 전 남편의 음흉한 속내를 알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인간들을 혼내주고 이혼했습니다. 어디 가서 저의 과거를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혼 사유가 솔직히 너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한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바보 같다는 질책보다는 구독자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좀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27살, 남편은 28살에 결혼했고 결혼 2년 조금 넘게 살다가 아이 없이 헤어졌습니다. 사실 결혼을 일찍 서두른 이유는 저희 친정엄마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가 가난 판정을 받으시는 바람에 초기였지만 엄마는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 가난 판정 받고 오래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만 생각하면 5년 지난 지금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정밀 검사 받고 수술한 후 항암하셨고 지금까지 관리 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 일찍 결혼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희수, 너는 몰라. 엄마 없이 시집 가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말이야. 엄마 고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네 큰 외삼촌 손잡고 식장 들어가고 결혼했어. 결혼해서 기댈 친정 없어서 서러운 적 많았다. 너 낳고 몸조리를 시어머니가 해주겠니? 그 시절에 몸조리가 어디 있어? 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자리 털고 일어나서 밥했어.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절대 친정엄마 없는 서러움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시집 가. 엄마는 선을 보라고 하셨지만 그때 사귀는 사람이 있었던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엄마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 둘 다 결혼 준비가 부족해서 나중에 준비되면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데리고 와봐. 네가 만나는 사람이면 괜찮은 남자겠지. 엄마는 딱 보면 알아. 엄마는 다른 거 없어. 성실하고 너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 사귄 건데? 엄마도 한 달이 건너면 알 수 있어요. 나도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 갔다가 우연히 만났거든요. 집도 가까워요. 남자친구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인사하러 오면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엄마는 너 남자친구도 없이 나이 들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사실 사귀는 사람,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엄마가 절대 결혼을 한 번에 허락할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편모스라에 집 한 칸 없이 엄마와 방 두 칸 전세에 살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둘 다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남자친구도 갓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엄마는 얼굴 한번 보자며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둘이 좋아하니 결혼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시켜달라고 엄청 졸랐다고 어머니가 결혼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격식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남편 쪽보다는 형편이 나았기에 갖춰서 하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쪽 편의를 위해 다 생략하고 예물만 받았습니다. 제 것까지 다 해서 300만 원도 안 들었고 엄마는 받은 만큼 해야 한다며 신랑 다이아 오브 18K 해주셨습니다. 신혼여행 때 축의금 받은 걸로 서로 시계 하나씩 한 게 다예요. 그게 결혼 때 받은 전부입니다. 남편이 사회 초년생이라 한도가 안 나온 탓에 신혼여행 제 카드로 긁었고 신혼 한복 엄마가 둘 다 사주시고 예복도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게다가
보통 신혼집은 남자가 하고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지만 형편 어려운 남편 집을 배려해서 집을 우리가 했고 남편이 혼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리 부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대출 같은 거 없고 부모님은 노후 걱정 없이 살만하십니다. 신혼집으로 하라고 주신 집은 저희 부모님이 20년 전부터 살던 집을 살라고 내주신 겁니다. 엄마는 투병을 위해 20분 거리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고요. 저는 오래된 33평 단독주택을 신혼집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언니네 아빠가 마침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분이라 싸게 해달라고 견적을 받아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제 신혼집이라고 하니 그 언니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우리 집도 구경하러 왔었는데요. 마침 그날 시어머니도 저희 신혼집에 와 계셨다가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보고 그 언니가 깜짝 놀라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머, 아주머님, 여기서 다 만나네요. 어머나, 세상에,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오늘 리모델링 견적 낸다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근데 우리 며느리랑은 어찌하는 사이야? 이런 우연이 있네. 희수 결혼하는 남자가 아주버님 아들이었구나. 희수랑은 동네에서 예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빠가 바가지 씌우는 거 없이 시공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아, 그래? 세상에, 아가씨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 아이고 참, 동네가 좁으니 또 이런 일로 다 마주치네. 우리 아들 신혼집 예쁘게 잘해달라고 아빠한테 당부해줘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게도 좀 자주 와주세요. 요즘 통 안 오시는 것 같네요. 제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아가씨는 얼굴도 이쁘고 상냥하고 아주 야무져서 다들 아주 아가씨를 며느리 삼고 싶어서 탐내겠어. 그런가요? 저희 집에서는 저 무조건 늦게 시집가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모은 돈 탐내고 달라붙는 남자들 많아서 다 걸러내야 한다고 사람 보는 눈 생기면 가라고 하시거든요. 어머, 그래? 아가씨 정말 알털 같은 며느리감이네. 아주머니도 희수 같은 알짜배기 며느리 얻으셨는걸요, 뭘. 아무튼 아드님 결혼 축하드려요. 알고 보니 제가 아는 그 언니는 시어머니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한 동네에 20년 넘게 오래 살았어서 이런 일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인 찬스로 리모델링을 나름 저렴한 가격에 한 게 고마워서 남편에게도 그 미용실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어떤 결과로 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집수리를 하니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면서 모아놓은 돈은 거덜났지만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단독이라 하니까 엄청 비싼 줄 아실 텐데 여긴 지방이라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집 팔아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어려운 가격이에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집 걱정도 덜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친정엄마께 꼭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근데 어쩌니 이 넓은 집에 살림을 제대로 채워 넣어야 할 텐데 우린 영욱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나도 먹고 살기 바빠 보태줄 돈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이, 어머니, 그건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가 놔두고 가시는 살림도 있고요. 모자란 건 저희가 알아서 살면 마련하면 되죠. 솔직히 말하면 신랑이 해오기로 한 혼수도 벌어놓은 돈 없고 시어머니가 보태줄 형편 안 돼서 카드로 긁었고 엄마가 모자란 거 다 채워 넣어주신 겁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은 결혼식 후 축의금 가져가고 남긴 200만 원이 전부네요.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다고 해서 저희 집이 절대 부자는 아닙니다. 엄마가 암판정 받고 받은 보험금으로 보태주신 거예요. 친정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대 안 시키는 결혼인데 왜 그리 무리해가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아들 없는 우리 집에 아들 노릇 하겠다면서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예뻐라 하셨고 기 살려주시겠다며 아파트 전셋값도 안 나오는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거저 결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구독자분들 가슴 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다들 벌써부터 고구마 한 바가지씩 먹은 기분이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만큼 더 되돌려 줬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고 얼마나 큰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말입니다. 급하게 결혼 후 다행히 엄마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몸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항암까지 마치고 나서 컨디션이 좋아지시며 슬슬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바로 아이 가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결혼 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제 느낌으로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 집 리모델링 하면서 기둥 보강도 한 거지? 그럼 중축 허가받고 2층에 작은 평수로 원룸 하나 올려서 월세 받는 건 어때? 월세 놓는 걸로 수익 내서 대출이라도 갚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리모델링 싹 해놓아서 언제든 내놓아도 팔리긴 하겠다만 네가 이 집은 팔지 말라며. 원룸 올리는 공사비는 엄마가 알아보고 대줄까 하는데. 우와, 장모님! 그래 주시면 좋죠. 안 그래도 집 깔고 앉아있는 게 영 돈이 아깝긴 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엄마,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해야지 엄마가 왜 해줘?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엄마 돈으로 해줄 생각은 말아요. 아이, 당신 왜 그래? 장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면 좋잖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 말씀대로 하자. 됐어. 우리 엄마 나 결혼시키면서 이 집 내주시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신 것도 나 속상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돈 벌어서 하자. 둘이 천천히 상의해보고 엄마한테 말해줘. 괜히 엄마 가고 난 다음에 싸우지들 말어라. 남편은 제가 언성을 서서히 높이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가 가시고 나서 당연히 남편이랑 대화하다가 싸웠어요. 남편은 여력이 되시는 엄마가 해주겠다는 거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결혼할 때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우겨봤자 결정권이 없다는 거 알고 물러서는 듯 보였는데요. 문제는 몇 주 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저와 상의도 없이 불쑥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장모님이 2층 원룸 올려주신다는데 전세 빼고 엄마가 2층 와서 살래요? 저는 순간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말 듣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웃겼습니다. 어머 얘는 내가 다리 아프게 2층을 어찌 오르락내리락 하니 살려면 1층에서 살아야지. 들으면서 이 미친 대화는 뭘까 싶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신혼이라 웃고 넘기며 제가 둘의 입을 막긴 했습니다. 엄마가 월세 받으라고 생각 한번 해보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집이 워낙 오래돼서 중축 허가 받기도 쉽지 않고 당장은 제가 올릴 생각이 없어요. 여보, 당신도 어머니 앞에서 말 조심해. 우리 아들이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할 건 뭐니? 혼자 사는 엄마 걱정돼서 한 소린데 뭘 그리 정색하고 그래? 나도 너희 집 들어오래도 그 작은 평수 들어갈 생각 없어. 걱정 말아라. 어머니는 도리어 저에게 역정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호구로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혼 때 한번 서운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저는 제 생일을 챙겨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니와 축하한다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남편에겐 엎드려 절받기로 꽃다발 한번 받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시댁 분위기가 그런 건지 가족들 생일을 살갑게 챙기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달라진 건 얼마 후 남편 생일 때였습니다. 엄마가 제 생일 때는 당연히 물어보셨죠. 신랑이 선물 줬어? 미역국은 챙겨줬고? 그래도 결혼의 첫 생일이니까 시어머니가 선물 같은 건 하나 해줬지? 엄마 말에 굳이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받은 거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는 그게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 생일날은 그냥 외식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엄마가 음식을 할 만한 체력도 안 되셨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물으시는 거 보고 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에 네 친정엄마가 뭐 해주신 건 없니? 아들 좋아하는 거 자체랑 갈비인데 그건 해주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생일 챙겨받았냐고 묻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 몸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아니, 결혼해서 사위 첫 생일인데 그렇게 보냈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솟구쳐서 어머니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름 챙겨주려 하신 거지만 제가 못 받은 게 서운하셨는지 남편 생일도 간소하게 한 건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서운하다는 티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 큰 이모님이 시어머니 댁에 오셨다가 저희랑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카 며느님이 생각을 잘못한 게 있더라. 네? 제가요? 뭘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모님. 잘못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얘기를 들었어. 원래는 결혼 후 첫 생일에 처가에서 순금 목걸이 20돈은 해줘야 하는 거 몰라? 20돈이 아니면 10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야. 네? 이모님, 그런 말은 저 처음 들어봐요. 저희 나름대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줬는데 순금 목걸이라니요? 내 말 못 믿겠으면 결혼한 선배 언니들한테 한번 물어봐.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기분이 들어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모님, 저도 결혼해서 첫 생일날 어머니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못 들었는걸요. 그리고 저희 집 그렇게 돈 많은 집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몸이 성치도 않으시고요.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결혼할 때 솔직히 저희 집에서 다 해줬는데 생일에 순금 목걸이라니요. 그건 아니죠. 저희 집이 뭐 봉인가요? 이모님 그 말씀은 저희 어머니께 들으신 거예요? 솔직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네요. 신랑 순금 목걸이 주는 게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제 말이 다 맞으니 헛기침만 할 뿐 뭐라 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에게 뒤에서 얼마나 내 얘기를 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좋은 칭찬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시 이모는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저를 대하는 게 한층 매운맛으로 변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시댁에서 저를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에게 바라기만 하고 며느리를 호구처럼 여긴다는 것이었는데요. 바라는 것만 많은 게 아니라 결혼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마치 처음부터 본인들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게 얄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속보이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네 친정이 꽤나 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 아들 한창 나이지만 장가 보낸 건데 알고 보니 빚 좋은 개살구였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직장생활 더 하면서 내가 더 데리고 살 걸 그랬지 뭐니. 우리 아들이 좋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빨리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좋을 줄 알고 네 엄마가 해주는 집을 받았다만 오래된 그 집을 줄 게 아니라 아파트를 해줬어야지. 안 그러냐? 어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물을까요? 이 집 엄마가 공동명의로 해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니 아들 같은 조건에 집도 돈도 없으면서 결혼하자 그러면 어느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주책 맞은 소리 하시는 거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말뜻이 뭐겠어요. 돈 있는 집인 줄 알고 아들 결혼시켰는데 득볼 게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어렸고 엄마가 얼른 결혼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등 떠밀려 한 감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랑 결혼한 거 보니 마치 더 좋은 조건의 여자에게 장가 보낼 수 있었는데 아까우셨나 봅니다. 제가 따지고 드니까 어머니는 순간 또 맞는 말하는 며느리에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시어머니한테 어디서 결혼 부르라는 버릇없는 말을 어디서 배운 게냐? 한번 해본 소리에 죽자자자 달려드는 건 또 뭐니? 어머니, 농담이라도 그건 며느리더러 들으라고 할 소리는 아니죠. 저희 집이 가난했으면 아예 결혼 못 시킨다고 나오셨을 텐데 차라리 그럴 걸 그랬나 봐요. 남편은 저와 어머니와 대화가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지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만해, 희수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막말을 냈다고 눈까지 부릅뜨는 거냐? 그만해라. 시어머니랑 싸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남편이 저에게 그만하라면서 자기 엄마 편드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정이 확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만 봐도 시모나 남편이나 둘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따지고 들면 싸움이 커지고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그만뒀지만 그때 일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어머니는 남편과 한통속이었고 어쩌면 결혼할 때부터도 둘이 저를 두고 이런저런 작당모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댁이 같은 동네라는 것도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저희 집이 아들이 지분이 있다는 걸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꼭 본인 모임을 하시면 저희 집으로 지인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이 오래되긴 했지만 작게 마당도 있고 결혼하면서 리모델링 해놓으니 나름 깔끔하게 바뀌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마 우리 집을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와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지라 집이 저녁 때까지 비우는 일이 많은데 한 달에 몇 번은 남편에게 연락해서 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에서 하시는지 솔직히 싫었습니다. 몇 번 그러시다 말겠지 했는데 몇 번 허락하니 더 생각 없이 구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회사 일로 한 달에 한두 번 출장을 갈 때면 제가 집에 있을 때 밤늦게 지인들과 술판까지 벌이셨습니다. 물론 그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했고요. 웃긴 건 그분들이 나이대도 참 다양한데요. 오고 가는 대화가 참 수준이 낮더라고요. 옆 동네 고깃집 하는 김씨네 아들내미 알지? 그이는 이번에 서울 사는 아가씨랑 결혼을 했는데 아주 대단하더라.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주 돈 많은 집 딸을 물었는가 봐. 집이고 뭐고 여자 집에서 다 해줬다 그러네. 그래? 아이고 인물 잘나고 직장 좋으니 여자가 저절로 붙는 거지 뭐. 그나저나 자네도 며느리는 잘 얻었지 뭘. 이런 짓도 턱하니 공동명의로 해주고 둘이 맞벌이 아니야. 앞으로는 돈 버는 일만 남은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남 보기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빚 좋은 개살구야. 알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도 침만 깔고 앉았지 돈이 많은 집은 아니더구만. 아들 떵떵거리고 살게 하려면 더 있다가 돈 많은 집에 장가 보냈어야 하는데 말이야. 어머, 그럼 지금이라도 결혼 무르지 그래? 무르기는 우리 쪽에서 먼저 물을 수가 있나? 여자가 먼저 물은다고 하면 각자 돈 나눠서 헤어지면 몰라도. 뭐?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아무렴 아들 이혼시킨다고 더 좋은 여자 만나라는 법이 있어? 아이 글쎄 그거야 뭐 요즘 세상이 이혼이 흉도 아니고 아직 애도 없는데 더 좋은 조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수준 낮은 대화를 하는 거 듣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저런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수준이 알만하죠.
저희가 결혼 2년 다 되어가도록 아이도 없었고 맞벌이도 하면서도 적은 월급 탓에 대출이며 카드값이며 허덕이며 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받는 생활비가 적다고 늘 푸념이셨고 저는 그 문제로 남편과 싸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돈거리는 거 듣기 싫다면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서 직장에서 초과 근무하겠다고 거의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보다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선 넘은 행동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집을 팔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집 파는 거 어찌 생각해? 집을 팔자고? 리모델링한 거 아까운데 왜 팔아? 나는 오래 산 집이라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어서 팔기 싫어. 엄마가 결혼하면서 해주신 집이기도 하고. 그런 마인드면 평생 돈 못 벌어. 이 집 팔아서 대출을 끼더라도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넣어놓는 게 낫지. 아님 팔아서 내 지분은 나한테 줘볼래? 아, 대출 껴서 아파트 전세 들어가고 내 지분 돈은 내가 투자 좀 해볼게. 뭐 투자? 당신 웃긴다. 이 집 팔면 절반이 당신 거라 생각해? 공동명의라고 해서 지금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집은 당신 동의 없으면 팔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절반을 내가 당신한테 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 그럴 거면 공동명의는 왜 해준 건데? 법적으로 나한테도 권리 있어. 웃기는 소리. 법으로 따져줄까? 다시는 내 앞에서 집 팔아 돈 달라는 말 하지 마. 한 번 더 그딴 소리 하면 바로 이혼이야. 집 그거 팔아봤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나오면서 뭔 유세를 떠냐. 그래, 치사해서 나도 더 말 안 해. 나중에 팔 때 두고 보자.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지분이라는 말을 하는 게 웃겼어요. 그 집을 엄마가 공동명의로 해주긴 했지만 팔면 자기가 가져갈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팔아서 절반을 달라는 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뭔가요? 그날 남편과 싸우고 나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초반부터도 그랬고 2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부부가 시간을 보내는 일도 없어서 늘 저는 외로웠습니다.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도 늘 일한다는 사람이 마치 놀러 가듯 발걸음 가볍게 나가는 것도 솔직히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부산으로 2박 출장을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출장은 2박 일정이라 내가 바빠서 연락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연락 없더라도 바쁘나 보다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혼자 있는 거 심심하면 장모님 댁에 가 있던가. 혼자 있으면 좋지 외롭기는. 엄마랑 같이 저녁이나 먹지 뭐. 출장 잘 다녀와. 집에 와이프 놔두고 출장 간다는 사람이 마치 해외여행이라도 떠나듯 짐 싸는 게 너무 신나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출장 가고 첫날은 친정엄마와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저도 연차를 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쇼핑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용실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가게에 가봤더니 3일 동안 휴무라고 써붙여 넣었길래 어쩔 수 없이 다른 미용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 언니는 돈 욕심이 있어서 쉬는 거 별로 못 봤는데 별일이다 싶었죠. 어쨌든 머리를 하고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일 줄 알고 받은 전화였는데 전화기 너머로 엉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현주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제가 김현준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여기가 여수입니다. 8차선 도로에서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요. 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일단 가족분이라 연락드린 겁니다. 병원 알려드릴 테니 와주셔야겠는데요. 저는 사고라는 말에 너무 놀라 그 길로 여수로 향했습니다. 하필 남편이 제 차를 가지고 간 탓에 급하게 장거리 택시를 불렀는데요. 안 간다는 기사님이 많아서 애먹다가 겨우겨우 차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이름 말하고 겨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저는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어서 어머니도 소식 듣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찌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고 났다더니 많이 다친 건가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어쩐지 어머니는 제가 남편 병상으로 가는 걸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만 저를 막아서고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 애미야. 그럴 거 없다. 그럼 괜찮아. 내가 제일 먼저 연락받아서 급하게 왔는데 어디 부러진 거 하나 없이 멀쩡하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올라가. 여기는 내가 있으마.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더러 가라니요. 남편이 사고 났다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 사람 괜찮은 건지 확인해야겠어요. 어머니야말로 저리 비키세요. 아, 예, 괜찮대도 그러네. 여긴 내가 있겠다니까. 어머니는 제 옷자락을 붙들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누워있는 것 같은 병상의 커튼을 열어젖혔는데요. 저는 거기서 남편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밖에서 어머니와 저와의 실랑이를 듣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더군요. 거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머리하러 다니는 미용실 언니였어요. 남편 옆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언니를 본 순간 왠지 이 상황이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내가 이럴까봐 엄마더러 빨리 병원 가자고 한 건데 일이 꼬여버렸네. 이러는 겁니다. 뭐야? 언니가 여기 왜 있어? 당신은 부산으로 출장 간다는 사람이 그런 옷차림으로 여수에 왜 와 있는 건데? 언니, 오늘 미용실 휴무라더니 여기 우리 남편이랑 놀러 온 거야? 이 상황은 뭐지? 어머니는 또 뭐야? 날 왜 돌려보내려고 하신 건지 이제 알겠네. 두 사람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둘이 바람 피운 거잖아. 미용실 언니는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머리를 극적이며 자포자기 했다는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만 아이고, 아이 결국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예, 이렇게 알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결혼하고 더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 따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우리 아들이 마음 간다는 여자라는데 어쩌겠어. 이왕 일이 된 거 둘이 조용히 재산 정리하고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도 놀란 얼굴이 되더니만 남편은 자기 뺨을 감싸더라고요. 너, 너희 내 뺨을 치다니? 이게 무슨 짓이니? 당신 미쳤어? 일단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자.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여기 병원이야, 병원. 인지상정 좋아하네. 이런 게 인지상정이라고요? 무식한 티 내지 마세요. 솔직히 저 언니 돈 많다는 거 알고 지금 아들 마누라 갈아타시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오히려 잘 됐다 싶네요. 저도 어머니나 남편같이 속물근성에 거지근성 있는 인간들하고는 가족으로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근데 조용히 갈라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조용히 갈라설 생각을 해? 그럼 어쩔 건데? 이혼해도 네 집에 우리 아들 지분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만 정리되면 네가 하자는 대로 해주마. 명예가 무슨 권리인 줄 아나 봐요. 내가 법대로 철저하게 밟아줄 테니까 각오나 하세요. 어쩜 어머니 이런 술수를 꾸밀 수가 있어요? 결혼한 아들을 바람피우라고 부추길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너 안 만났으면 솔직히 내가 먼저 우리 아들 소개해줬을 수도 있어. 어쨌든 나는 우리 아들 팔자 편하게 해줄 여자랑 다시 맺어주고 싶다. 생각보다 돈도 없고 우리 아들 편하게 해줄 만한 처가도 아닌데 내가 왜 우리 아들 창창한 앞길을 너한테 맡기겠어?
게다가 내 뺨까지 때린 며느리랑 어찌 얼굴 보고 살겠어. 나도 너 며느리로 더 이상 생각 안 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만하라는 듯 시어머니 팔을 붙들고 말리는 그 언니를 보니 저는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였구나. 똑똑히 알아도 남의 가정 파탄 낸 거 톡톡히 대가 치러야 할 거야. 어디 새 가족끼리 잘 치료하고 올라와봐. 아참, 당신 내 차 고장 낸 거 전부 고쳐놔라.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네 엄마 집으로 가. 가서 예전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아봐. 저는 그 인간들을 놔두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올라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침착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서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본인과 이혼할 거라는 거 알았겠죠. 그리고 어찌 나오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차마 말 못하고 그 다음날 당장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러 다녔습니다. 가장 걱정은 집이었습니다. 하필 왜 공동명의로 해서 내 발목을 잡았는지. 그런데 변호사님이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공동명의라고 하면 배우자랑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 이미 어머님의 명의로 있던 집이고 남편분 전혀 기여도가 없이 명의만 공동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남편분과 재산 나눌 근거는 전혀 없어요. 법원에 남편분이 기여한 게 없다는 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말을 들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착수금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쇠뿔도 단숨에 빼랬다고. 저는 한시라도 그 인간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응급실 사건 이후로 집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만 자기 짐을 빼달라는 연락을 했었어요. 저는 꼼꼼하게 그 인간 짐을 챙겨서 시모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혼하자 하니 웃기게도 남편 놈은 그 언니를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며 펄쩍 뜁니다. 엄마가 등 떠미는 것도 있었고 그 여자가 사업하게 해주겠다면서 계속 꼬드겼다네요. 게다가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이혼할 거면 집을 나누자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집은 어쩔 거야? 내 지분은 정리해줘야지. 매매해서 정리하자. 나도 이 집 정 뚝 떨어져서 팔 거야. 부동산 내놨으니까 매매할 때 연락할 테니 도장이나 찍어. 남편 놈은 집 판다는 소리에 반색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괘씸했지만 일단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래가 별로 없는 단독주택이 마침 에어비앤비를 하신다는 분이 마음에 든다며 사겠다고 하길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수월하게 팔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매 대금을 입금하자마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대금 절반은 자기 몫이라며 달라는 개소리를 하길래 일단 법에서 판결하는 대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고소하게도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 없이 제가 위자료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돈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더 줘야 했어요. 남편 놈은 자기 예상과 다른 판결을 보고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변호사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런 말 저도 잘 안 하는데 그쪽은 참 뻔뻔하시네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간 집에 명의만 있다고 달라고 합니까? 부당 이득금 소송에도 바로 기각될 겁니다. 소송 비용 벌이려면 한번 해보시고요. 남편 놈은 변호사가 보다 못해 해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더러운 걸 보긴 해도 제 재산 지키고 위자료 받아냈으니 그냥 쓴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연애하고 2년 남짓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었던 지인이었던 남편 상간녀이자 그 언니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냈고 그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페 같은 데 다 알아보게 글을 쓰면 제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상호는 가리고 저의 기막힌 사연을 올렸는데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나면서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둘이 재혼도 못했다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네요. 이미 끝난 사람 어찌 사는지 알아봐야 뭐하나요?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당시 주택 매매한 돈으로 신축 아파트 청약해서 그 집은 세입자를 들였어요. 이래저래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으니 이혼하면서 집 한 건 참 잘했다 싶어요. 별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집구석이랑 남남되고 나니까 속 시원하고 세상 편하네요. 하도 되었던지 아직도 저는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속물근성이나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깨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자신들을 배려해서 더 베풀면 그걸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고 뻔뻔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연을 돈 때문에 쉽게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말고 꼭 결혼 전에 배우자 집안 사람들의 인성을 보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명의를 쉽게 나누지 마시고요. 이혼할 때는 재산 문제가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같이 황당하게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 씩씩하게 살라는 댓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